수사기관보다 보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법성 수사 행위, 조직적인 은폐 시도, 그리고 국회에서의 어떤 그 이제 의정 등등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만, 진짜 공수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검법 필요하다. 제가 누누이 처음부터 검찰 고발 이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에? 민간 국가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 제가 외통이 나왔는데 국방 1호가 있거든요. 민간 국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감?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를 거래하는데? 민감. 그러니까 센시티브. 센시티브. 뭐를 하는데 민간 국가로 불렸어? 원자력이나 인공지능, 첨단기술 협력에 좀 제한을 걸 수 있는 그 민간 국가 리스트에 선상 협력. 네, 한국을 추가한 1월에 추가하는 게 엊그제 알려졌는데. 선박 협력 또 뭐가 있습니까? 첨단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선박이든 AI든 어떤 특정 기술 협력에 있어서 민감한 국가로 분류를 했다 이 말씀이죠.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진짜 한미 동맹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현재 돌아가는 상황 등을 보건대 어떤 이 탄핵 주도 세력이 결국 집권했을 경우에 한미 동맹이나 또 어떤 동바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의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AI, 선박 기술 등 이런 최첨단 기술에 있어서 결국 중국 등 특정 이 적성 국가의 어떤 이 노출될 위험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도 민감 국가라고 지정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이 튼튼하지만은 결국 과거 문재인 정부 사례 또 앞으로 탄핵 주도 세력이 집권을 했을 경우 지난 12월 7일 1차 국회 탄핵 소추안 대통령에 대한 거죠. 봤을 때 물론 삭제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개이한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 이게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제가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겸 미국에 가서 하원, 상원, 의회 지도자들 만났는데 정말로 통탄해야 하는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통탄해야 하는. 이게 뭐라고 deplorable, lamentable 정말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deplorable 하면서까지 어떻게 이런 식의 탄핵 소추안을 위반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탄핵 주도 세력이 들었으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한미동맹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삼각 협력 아니면은 동북아 국제 질서 속에서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견고하다고 믿지만은 앞으로 AI든 반도체 최첨단 기술 또 선박 등에 앞으로 있을 MRO 등 어떤 협력 등을 볼 때 중국 등 특정 국가의 미국과의 어떤 그런 기술 등이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민감 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서면사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오후에 늦게 하느라고 빨리 해가지고 14명인데 아마 이거 하려면요 거의다가 찬성할 겁니다. 적어도 5, 60명 찬성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지도부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지도부가 좀 치고 나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도부가 치고 나가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민간국가 지금 나와서 오시는 분이나 야당에서는 그 미국 우리나라를 민간국가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배경에 여권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 발언이 영향을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 핵무장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한참 걸리는 문제입니다.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핵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핵무장, 저도 선제적, 제한적 핵무장을 하자. 제한적 핵무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2기 4년 동안에 반드시 북핵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개발 중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 거리가 1만 5천 킬로 정도 입증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7천 8천 도의 고온을 견뎌야 됩니다. 이 마모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걸 제일 진행 기술이라고 Re-entry Technology라고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4년 내 반드시 기술을 획득한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고도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은 앞으로 2, 3년 내, 앞으로 2년 내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맘만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LA든 뉴욕이든 마이애미든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 그게 트럼프 4년 내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결국 북한 핵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배치를 철폐하라 요구할 거고 북핵 이제 폐기 아니라 동결로 가자. 소위 말해서 북핵 관리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북한은 명실공히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반도의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말해서 그 밑에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정책 차관 등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한국의 핵무장, 소위 말해서 제한적 핵무장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이 인정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 그러나 남북한이 동시에 핵 폐기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 이미 유세 과정에서 본인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요. 엘브리지 콜비는 현재 국방정책 차관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한국이 핵무장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는 입장이고요. 특히 중국 견제 목적으로도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핵무장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미국 상원의 제임스 레이시 상원 외교위원장, 라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등도 줄기차게 벌써 2, 3년 전부터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께서 이런 상황,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미국을 언제든지 핵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때에는 북핵 용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우리가 핵무장에 나선다 하더라도 미국 조야가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핵무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단계까지 가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장은 앞으로 먼 일이고, 지금 당장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된 것은 결국 민주당 탄핵 주도 세력 이 사람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게 명확한 답변입니다. 또 예. 아까 전에 탄핵 선고 승복 관련돼서 좀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하가 답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헌재에서 기각 혹은 인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에 대한 승복을 하실 예정이신, 어떤 메시지를 좀 담을 예정이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뭐 탄핵 선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이렇게 절차적인 불공정한 불법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이게 인용이 될 수 있느냐. 이러면 헌재 지난번 경희대 그 명예교수 허영 교수님의 그 강력한 경고 메시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각하되는 게 헌재가 그나마 살 수 있는, 그나마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사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하면은 대한민국 법chế 최고 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과정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헌재에 대한 불신임도 2030 세대는 무려 55%에 달한다는 아닙니까?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헌재 그런 국민적 불신임도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탄핵 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8분의 재판관 그분들께서 다 고려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죠? 더 이상 없습니까? 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